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면 뜻하지 않게 자유시간이 생겨 좋고요. 운전하다 길 막히면 오늘처럼 눈 내리면 봄이 오기 전 겨울과 마지막 인사를 해서 참 좋구나 생각해요. 기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 양파의 음악정원. 금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보아가 빈지노와 함께한 No Matter What이었습니다. 레이디님께서요. 양디 메리 스노우 아침에 창문 열고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선물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벅차게 뛰더라고요. 눈 오는 불금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2088님은 인천도 아침 일찍 내리기 시작한 눈 때문에 출근길이 마비 상태. 거북이 걸음하며 출근했더니 모두들 지각하셨더라고요. 크크. 도착하자마자 공장 앞마당 눈 치우고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눈 덮인 나무들과 들을 보며 차 한잔 하면서 음악정원에서 힐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올겨울 좀 생각보다 눈이 적게 내렸는데 그래도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빠이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요. 이렇게 동화 같은 눈 세상이 됐더라고요. 아주 소담스럽게 내린 눈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건조했었잖아요. 모처럼 내린 눈과 비 덕분에 공기가 촉촉해진 금요일. 주말도 좀 코앞으로 다가왔고 짜증나는 일이 뭐 한두 개 있어도 메마른 생각 말고요. 좀 부드럽고 촉촉하게 눈처럼 하얗게 기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조금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어제 세차했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눈 내렸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만 일 시키는 건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야 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힘든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 부장님, 과장님, 저 사람 정말 어딘가 참 그래도 좋은 점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뜯어봐도 장점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연들 음악정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오히려 전화의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이한철과 박세별의 듀엣곡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혜이미님께서요. 양디가 올 겨울에 대한 마지막 인사 같다고 하니까 이 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눈 와서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긴장하며 걷고 있는데 아이들은 맨손으로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눈싸움하고 있는 걸 보니 순수한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뭔가 너무 자유롭잖아요. 뭐 남 눈치도 잘 안 보고 우린 잃을 게 없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노는데 그런 에너지가 참 부럽죠. 성인이 되면서 케어해야 될 것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죠. 저도 오늘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놀이터를 보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승현님은 양디 언니 오늘 드레스 코드가 눈 오는 날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핫핑크색 보기만 해도 상큼해져요. 오늘도 상큼한 진행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교복처럼 입고 있는 핫핑크 폴라티입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볼륨 업님께서 양디 오늘 늦잠 자서 지각을 했는데요. 센스 있는 후배가 제 컴퓨터 켜주고
의자에 옷 걸어놨다며 지각 아닌 척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해서 상사에게 안 혼나고 그냥 지나갔네요. 제 후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와, 이런 후배 있으면 정말 업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목이 잠겼네요. 이런 후배가 있으신 걸 보니 굉장히 인복도 많으시고 그동안 후배들에게도 참 잘해주셨나 봐요. 네. 앞으로 후배하고도 좋은 관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김미나님은 양파님 오늘은 결혼하고 두 번째로 맞는 아버님 생신이에요. 매번 설이랑 가까워서 생일 당일날은 그냥 지나치게 돼서 죄송한데 양파님이 축하해 주시면 뜻깊은 생신이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며느리가 아주 살가우시네요. 네,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전경화님은 시부모님 모시고 오전에 영화 보고요. 지금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냉면을 사주신대요. 저 냉면 무척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인가요? 오늘 굉장히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님들이 많으시네요. 3479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양파님, 저 휴게소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지방에 친척이 없어서 갈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전국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50% 할인한다는 기사를 봐서 집 근처 휴게소로 호두과자 사러 가고 있습니다. 참, 네, 취저네요, 저도. 눈 오는 날 색다르게 휴게소 가서 우동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오렵니다. 양파님도 애청자분들도 오늘 휴게소 한번 들러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네요. 호두과자 많이 좋아하는데. 네, 휴게소 오늘 호두과자 50% 모든 휴게소 다 그런가 봐요. 네, 50% 할인이니까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 휴게소 잠깐이라도 들르셔서요. 호두과자 사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세븐의 와줘 들을게요. 세븐의 와줘 들으셨습니다. 6193님이 오늘이 저의 60대 첫 생일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 마음은 짱짱한데 그래도 눈이 내려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나이가 중요한가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뭐 나이를 카운팅하면서 괜히 맘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를 잊고 늘 청춘인 것처럼 사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눈이 내려서 더욱더 좀 비현실 혹은 초현실적인 동화 같은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 이런 날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건강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블루맘님께서는 오늘 저 비수면 위내시경 했어요. 근데 지인들이 힘들다고 막 겁주고 장난 아니게 무섭다고 힘들다고 했는데요. 오늘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양디도 비수면 해본 적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당연히 해봤죠.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 했습니다. 내시경 하시느라고 굶으셨을 텐데요. 어서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꼬부리님은 언니 은행에 적금 만기돼서 왔는데 사람이 왜 이리 많나요? 다들 예금을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래도 추운데 따뜻한 은행에서 몸 녹이고 음악 정원도 듣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은 참 공공의 어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 장소 아닌가요? 여름에도 아이 뭘 그래 그냥 은행 가 뭐 이런 피 서는 은행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겨울에도 은행 가면 참 따뜻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은행은 뭔가 떨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좋은 떨림이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미화님은
방금 뿌염하고 왔는데요. 뿌리 염색. 색이 너무 달라요. 유유 어쩌죠? 엉엉 하셨습니다. 오, 그러면은 다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저희가 커피로 위로해 드릴게요. 4777님은 내일이 남편님 생일이라 외식 말고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고자 뭘 할까 고민 중인데요. 언니, 보통 30대 남자들은 생일날 뭘 먹으면 좋아할까요? 양디는 내 생일이다 생각하면 어떤 거 먹고 싶나요? 라고. 일단 잡채와 갈비찜 아닙니까? 생일 음식은 미역국도 물론 들어가지만 남자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잡채는 너무 잔치 음식이고요. 갈비찜도 당연히 뭔가 거한 잔치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여쭤보시고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거하게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면 잡채와 갈비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017님은 양디, 제가 6개월 전에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는 여행 다녀왔다고 선물도 챙겨주는 친구도 있고 우리 가게에서 일도 도와준 친구도 있고 너무 맛있다면서 매일 찾아준 친구도 있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친구들이 모두 학교 졸업식을 해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너무 아쉽네요. 친구들 졸업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졸업은 뭐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헤어짐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가끔씩 찾아올 단골 가게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늘 가던 떡볶이집에 20년 넘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단골 가게로 자리매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친구들이 졸업해도 계속 들를 수 있는. 네.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여자친구의 밤.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다르다. 이거 못 보던 옷이네? 새로 샀어? 비싸 보이는데? 비싸긴, 이거 그냥 홈쇼핑에서 막 세일하길래 싸서 샀어. 괜찮아 보이지? 이게 원래 79,000원짜리인데 할인하고 쿠폰 쓰고 그래서 25,000원에 샀어. 얼렁뚱땅 둘러대긴 했지만 사실 이건 백화점에서 13만 원 주고 산 블라우스다. 하지만 분명히 13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남편은 이럴 게 뻔했다. 아니, 무슨 블라우스 하나에 13만 원이냐? 13만 원이면 우리 한 달 관리비인데 그거랑 비슷한 그 까만 블라우스 있잖아. 그게 그거 같구만. 아휴. 끝도 없이 궁시렁 잔소리하면서 눈치 줄 게 뻔해서 아예 뭘 사든 남편한테는 무조건 가격을 절반 이하로 뚝 잘라서 말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나. 아우, 왜 눈치를 봐. 너 진짜 이상하다. 그냥 당당하게 말해.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워낙 찬돌인 거. 아니,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하긴 그러고 보면 니네 남편 진짜 짠돌이는 짠돌이야. 20만 원 갖고 한 달 용돈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휴, 니네 부부 아주 부자 되시겠어. 친구와 수다를 떨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간만에 세차나 해야겠다 싶어 셀프 세차장에 들렀다. 그리고 구석구석 차를 청소하다가 발견한 영수증 몇 장. 스크린 골프장 25,000원, 모모백화점 골프화 16만 8천원. 이거 뭐지? 이 남자 나 몰래 골프 배우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한 달 용돈 20만 원인데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났지?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찾나? 갑자기 확 밀려오는 갖가지 의문과 의심들. 역시 부부 사이엔 항상 비밀이 존재한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에 이어 들으신 곡은 부가킹스의 사이렌이었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이 생각나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을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그 각자의 비밀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여도 서로 말 못하는 비밀들 그리고 숨기는 이야기들이 다 존재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속편한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8846님은 등산 좋아하는 묵은지 서방 등산용품을 자꾸 사는데 또 샀어? 라고 하면 누가 줬다고 해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부부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민영님은 우리 집 얘기네요. 크크. 그런데 저희 집 남편이 좋아하는 옷 사는 거, 좀 좋은 옷 사는 걸 좋아하고 저는 가격만 보면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못 산답니다. 라고 바뀌셨군요. 네. 아, 이렇게 비싼 거 좋아하는 취향이 같은 거보다는 그래도 한쪽이 좀 자중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달씨언니님은 양디님 방송 듣고 휴게소 들렀는데요. 휴게소에 호두과자 1인당 2봉지까지 된다고 하네요. 2봉지 샀답니다. 아까 좋은 정보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벌써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휴게소 호두과자가 반값인데요. 1인당 2봉지까지라고 합니다. 아까 사연 소개됐거든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지나는 중이시라면 휴게소 어떤 휴게소라도 다 그렇게 하나 봐요. 네, 휴게소에 들르셔서 호두과자 사드시기 바랍니다. 김국회님께서는 어머니가 꽃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일 도와드리러 왔어요. 졸업, 입학 시즌이라 엄청 바쁘신데 오랜만에 바쁘신 거라서 너무 좋으시대요. 새벽부터 저와 아내가 나와서 꽃다발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지금은 팔 아파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연초에 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꽃시장, 저도 꽃시장 가면은 참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도 참 그런 꽃들처럼 착하고 순수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일을 도와주고 같이 하실 수 있어서, 그죠? 장사도 잘 되고. 장사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가족끼리 드실 수 있는 피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경현님은 양파씨,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는데요. 지금 창고에서 겨울옷 재고 정리하면서 동료와 함께 듣고 있어요. 추워요. 그런데 옷가게엔 봄옷이 벌써 나와서 바쁩니다. 방송 듣고 힘내서 잘 일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일하시면 그래도 조금 덜 외롭고 덜 지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더 좋은 노래와 좋은 사연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준비하겠습니다. 핫초코 보내드릴게요. 1413님은 양디 우리 딸 세윤이가 최종 면접 후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낙방 소식에 기죽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좋은 결과 얻었네요. 양디가 축하한다고 외쳐주세요. 세윤아 축하해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한 번 더 말할게요. 세윤아 축하해. 세윤씨 축하합니다. 저희가 축하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그리고 윤상의 노래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 날씨와 어울리는 곡으로 선곡했는데요. 눈의 나라 아이슬란드의 국민 밴드라고 불리는 시규러스의 히포폴라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 듣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의 가사 정식, 과연 어떤 가수의 무슨 곡인지 맞춰보세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오늘 가사 정식은 바로 안치환의 소금 인형이었습니다. 와, 엄청난 노래네요. 이 곡은 시인 유시화 씨의 소금 인형이라는 시에다가 안치환 씨가 곡을 붙이시고 조동익 씨가 편곡을 하셨네요. 전체 가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깊이를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이 안치환 씨는 좀 제가 아는 곡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늘 좀 굉장히 자기 성찰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맑고 좀 강인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좀 시적인 그런 가사들을 노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용수님은 안치환의 소금 인형 제 대학 시절에 통기타로 참 많이 불렀는데요. 다시 듣게 되네요. 3066님은 안치환님 목소리 듣고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처럼 평안하고 좋아요 라고 하셨고 임서연님은 학교에서 시 배울 때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라고 읊어주셨어요. 그리고 비와 당신님은 왜 이 노래를 몰랐을까요? 유시화 시인의 소금 인형은 알고 있었는데 와,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참 좋은 노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요. 3분 선정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별과 권정열이 함께한 귀여워 그리고 김태우와 벤이 함께한 Darling You 였습니다. 1400님께서요. 결혼 6개월 차인데 새해부터 집사람이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을 해요. 근데 얼마 전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싸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짜 맛있다고 엄지척 사진을 보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3주째 제 점심은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입니다. 게다가 뭔가 다른 시도를 한다며 감자 샐러드에 자꾸 뭔가를 추가하다 보니 본연의 맛은 사라져버렸고요. 오늘은 심지어 전복이 들어있더군요. 몸에 좋다면서.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해맑은 얼굴로 매일 저의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딴 거 먹고 싶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전복,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들어는 보셨나요? 라고.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두 분 다 참, 네, 귀여우십니다. 아내분은 그것도 맛있다고 했다고 3주 내내 이제 어떻게 3주 내내 같은 일단은 이거 하나 마음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베리에이션을 첨가하셔서 계속 이렇게 하셨고 남편분은 아니 뭘 먹고 싶다고 말을 왜 못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 우리가 3주 내내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니까 자기도 좀 힘들지 감자 갈고 이렇게 하느라 힘드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른 거 좀 솜씨 좋은데 아무거나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왜 말을 못해. 그냥 하시면 되지. 네, 뷔페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쁘고 귀여우신 아내분과 같이 드시면서요. 뷔페는 음식이 많으니까 이거 도시락으로 싸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또 은근히 넌지시 하시면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준희님은 오늘 눈이 와서 지각했는데요. 어차피 늦은 거 눈 맞으면서 왠지 핫초코 마시고 싶어서 그냥 핫초코 한 잔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매일 빨리 출근하는 날이 있으면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저 알고 보면 낭만을 즐기는 요자랍니다. 끄끄. 네,
낭만 즐기셔야죠. 너무 빠르고 바쁜 일상에서 그런 잠깐 5분, 10분의 낭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잘하셨습니다. 5145님은 양디 아내한테 숨겨둔 비상금 걸려도요. 문제 없는 방법 아세요? 먼저 봉투에 비상금을 넣고 봉투 겉면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쓰면 그리고 숨기면 됩니다. 이러면 들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라고. 와, 네, 아까 호두과자 정보에 이어 굉장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방법 아닌가요? 그죠? 멋지네요. 네. 들으시는 많은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7288님은 양파 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우리 남편 모르고 있어요. 설마 진짜 모르나? 설마 했는데 진짜 모르나 봐요. 당당하게 아주 늦게까지 야근하다 온다고 그냥 자라고 하네요. 아휴,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슬퍼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 이런 거 왜 또 당당하게 말을 못해? 말하시면 되죠. 나 오늘 생일이잖아. 왜 몰랐어? 라고. 오늘 야근하면 그러면 다음에 주말에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네. 저희가 커피로 응원할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다영님은 양파 언니 제가 한동안 친정에 와 있으니 남편이 세상 신났네요. 이 인간 매일 술입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달려갈 수도 없고 집에 가면 이놈의 인간을 가만 안 두려고요. 라고. 아우, 이 인간 나왔네요. 네. 남자분들은 아내가 여행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가 봐요. 그죠? 왜 이렇게 아내가 없으면 신날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네. 뭔가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건가요? 네,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저도 왠지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굉장히 소중할 것 같긴 하네요. 5962님은 저는 2233번 버스 기사인데요. 오늘 큰애 졸업식인데 못 갔네요. 그리고 둘째 진성이도 생일인데 아빠가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졸업식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너무 이뻐요. 어머니랑 두 아들이 함께, 네, 사진 찍어서. 아유, 너무 귀엽고, 큰아들은 또 엄청 잘생겼네요. 네. 아버님의 그 마음이 아들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저희가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오늘 눈 와서 미끄러운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들으셨습니다. 아까 감자 샐러드 3주 사연에 답 사연이 왔는데요. 1629님이 아까 감자 샐러드 3주는 약과요. 이 몸은 아침에 미숫가루 탄 우유 한 컵에 계란 1개만 먹는 게 10달이 넘었다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사람이 인내심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는 듯하오. 라고. 아유, 네.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그렇게 선식을 드시는데요. 몸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몸에 얼마나 좋은지 효과를 좀 느껴보시려면. 8611님은 저희 가족은 저랑 신랑, 취준생 아들 이렇게 3명인데요. 어제는 신랑이 새로운 회사에 취업 원서를 냈고 내일은 아들이 취업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2명 모두 합격 통보받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리는 하얀 눈처럼 우리 가정에도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날들이 오겠죠 라고 하셨네요. 네. 왠지 따뜻한 그 사랑스러운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응원하면서 미리 축하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님이 오전에 외근 갔다가 신호등에서 앞차를 콩 살짝 부딪혔는데요. 정말 우아하게 생기신 분이 웃으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 감동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있으신데도 참 예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자태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아직도 따뜻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작은 계기로 인해서 그런 큰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분을 만나셨고, 네, 뭔가 일진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복수님, 양파씨, 저는 곧 결혼하는 예비 신부예요. 본식 때 함께 볼 부모님 감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부모님들 젊었을 때 사진과 어릴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쭉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멋진 청춘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사랑받으면서 컸구나. 새삼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했네요. 잘 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엄마 아빠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아가씨 시절이 있었고 뭐 총각 시절이 있었고 그죠? 본인의 꿈을 쫓으며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 그런 시절이 다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우다가 그 내 이름 세자가 불리우면 그렇게 신기하고 설레고 뭔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그리고 정말 한때는 잘 나가던 선남 선녀들이었다 이런 생각. 네. 최영주님은 양파 언니 저 오늘 알바 면접 보고 왔는데요. 망할 스멜이 스멀스멀 느껴지네요. 알바인데 왜 이렇게 다들 스펙이 좋은 거죠? 아침에 눈 와서 기분 좋았는데 자신감 확 꺾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요즘은 취직이 정말 어려워서 알바 면접을 보실 때도 많이 경쟁률이 치열하신가 봐요. 그죠? 그래도 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좋은 마음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어떤 물건을 사든 계산대에서 스캐너만 갖다 대면 띡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격이 표시되는 바코드. 요즘은 QR코드라는 것도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 사전. 도대체 바코드와 QR코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나? 일단 바코드는 모르스 부호에서 힌트를 얻어서 탄생했다고 해요. 모르스 부호가 점과 선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선을 길게 늘려서 거기다 정보를 담아보자 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졌고요.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물건을 찾아서 재고 정리를 해야 됐지만 그냥 바코드에 스캐너를 갖다 대기만 해도 물건의 정보가 다 입력되니까 인건비와 시간을 왕창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바코드에 보면은 아래에 13개의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 숫자는 뭐냐? 일단 앞에 숫자 3개는 나라를 표시하고요. 다음 숫자 4개는 업체를 표시하고 다음 숫자 5개는 제조사를 표시한다는 사실. 그럼 과연 요즘 새롭게 등장한 QR코드는 뭐냐? QR코드는 바코드가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코드에는 20글자 정도의 정보가 입력되는 반면에는 요즘 새롭게 등장한 QR코드에는 한글 1700자, 숫자는 8000개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력서 같은 거 따로 써서 제출하지 않아도요. 면접할 때 손목에 있는 QR코드 딱 찍으면 나에 대한 정보가 잘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황당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 진짜 그런 시대 오면 어떡하죠? 깨알 잡학 사전에 이어진 노래는 김하온과 빈첸의 바코드였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위해 영수증을 챙겨줘라는 얘기 굉장히 남네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QR코드란 거 저희 작가님이랑 저랑 방금 얘기한 거는 나중에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 남녀 소개팅 할 때요. QR코드 이렇게 손목에 있는 걸 이렇게 탁탁 찍으면 뭔가 그
감성 지수 몇 프로, 뭐 둘의 매칭 점수 몇 프로, 뭐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송주영 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 마음의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KBS 콩에서 딱 인식을 해서요. 사연이 입력되고 사연이 소개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오이제이 님께서는 인간 바코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팡현님은 지금 갖고 있는 생수병도 가글도 핸드크림도 바코드 880으로 시작하네요. 신기라고. 네, 저도 방금 생수병에 확인을 했더니 880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880이 우리나라의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거에는 전부 다 880으로 시작되는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와, 네. 요즘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어서 정말 숨이 찹니다. 네. 계산도 앞으로는 돈으로 안 하고 요즘은 정말 현금도 통용이 많이 줄어서 카드로 더 많이 하니까요. 그렇다는 돈을 좀 적게 찍어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의 QR코드 이런 걸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요. 우편 배달을 없애고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많은 그 문명의 발전들이 너무 빠른 속도이다 보니까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메일도 아직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한편으로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8903님은 어제 진단반 장남 반으로 10년지기 남사친한테 고백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야, 너 왜 그러냐? 장난하지 마라. 우리 평생 친구인 거 잊었어? 라고 해서요. 저도 막 웃으면서 야, 나도 장난이야 장난. 네 반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아유,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속상하지만 이렇게 친구로 계속 보는 게 낫겠죠? 오늘 저녁 혼술 땡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남사친과 여사친 사이에 갑자기 고백을 한다는 게 정말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혼술 하지 마시고요. 같이 드세요. 네. 치킨 세트 선물해 드릴게요. 친구들과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1785님은 오늘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정월 대보름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삼척으로 여행 겸 놀러 갑니다. 양디님도 대보름 축제 놀러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놀러 가고 싶네요. 네. 삼척에서 대보름 축제가 열리면 뭘 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 올려주세요. 연두님은 오늘 딸 졸업식이었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도 낭독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정말 감동적인 졸업식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더니 친구랑 먹는다고 해서 보내줬네요. 남편과 단둘이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울컥하네요. 이렇게 우리 딸이 점점 커가는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엄마, 아빠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에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좀 이상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그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서운해 마시고요. 남편과 오붓하게 단둘이 데이트하세요. 네. 노래 들을게요. 길구봉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B2B의 그리워하다. 오늘 양파음악정원 마지막 곡은 이상은의 삶은 여행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오늘은 겨울왕국에 놀러왔다 하고 생각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눈이 와서 길 미끄러우니까요.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